간밤 미국 증시가 잘 마무리됐고요. 프리마켓에서의 대형주,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8시 40분 구간. 오늘 정규장 대비할 때 핵심은 뭘까요? 일단 간밤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지표와 관세 안도의 콜라보. 이것이 힌트가 되면서 관세 안도는 EU 쪽으로 관세를 미뤄준 것. 우리는 일부 반영이 됐죠. 하지만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덜 반영된 이 호재 어느 정도로 받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프리마켓 시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간밤의 움직임도 보시면 빅테크 중심으로 한 강세, 테슬라, 엔비디아가 중심을 잘 잡아줬고요.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기대감일까요? 하이닉스 1.7%의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프리마켓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 쪽이 좋았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의 상승을, 알테오젠은 0.4%의 소폭의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볼 텐데 LG엔솔, 에코프로, BM 나란히 1% 이상 강세입니다. 6위에서 10위까지의 흐름도 같이 보실까요? 지금 후순위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의 드라마틱한 특징이 있다면 바이오의 강세, 후순위의 리가켄 바이오, 어제 ABL 바이오만큼이나 좋았던 종목이고요. 더불어 로봇주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이상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번 거래량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립니다. 오늘도 신고가에서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2.7%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주가 어제 방산과 함께 다시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고 그 안에서 덜 간 삼성중공업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강자의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할지 보셔야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현대건설 급등, 그리고 엔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YG플러스가 오늘 4.5%의 상승으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힌트 봐야겠죠? SOS랩이 4.2% 강세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나요?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오늘 블루엠텍 지금 8%의 하락 움직임으로 프리마켓 시세는 좋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움직임 보고요. 오늘의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테슬라의 급등, 시간에 들썩인 LFP,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면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신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눈길을 주셔야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지속될지 관심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7% 가깝게 급등을, 앨범알이 2%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리튬 관련한 종목들도 워낙 바닥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줬다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테슬라를 이끈 재료는 호학제가 맞물렸습니다. 악재는 4월에 유럽 판매가 좋지 못합니다.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비아디의 강세 움직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비아디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할인 경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반사수혜를 누린 걸까요? 급감 소식에도 상승이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 CEO가 본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도 힘을 실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바닥을 딛고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최근 들어서 빅테크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처음으로 지금 저점을 다 만회하고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까지 관찰됐습니다. 이 움직임만으로도 일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규장 거래에서 어제 2차 전지에 일부 반등을 주고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국내 관련 종목들, 특히 LFP 관련 종목들 작은 쪽이 많이 들썩였습니다. MOT, 한울반도체 상한가, PMT와 메가터치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 배경을 좀 살펴보죠. 단독기사 영향을 받았는데 LG엔솔과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미국과의 GM 합작 공장을 각각 갖고 있는데요. 모두 다 삼원계, MCM 쪽으로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원계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다 가동하는 생산 공장으로 완공이 된 공장인데 이쪽에서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GM 쪽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전기차 캐즘 너무 길어져서 가격 좀 낮출 필요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LFP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밀도 자체는 NCM보다는 낮긴 한데 가격도 싸고 안전성으로도 폭발 위험이 좀 낮아서 차세대 배터리로 중국 쪽에서 지금 도약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FP로 변환하게 되면 차 한 대당 가격이 6천에서 1만 달러까지 크게 낮춰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GM 쪽
쪽으로 만약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우리 셀사 쪽으로 더 요청하는 게 늘어나겠죠. NCM보다 LFP 쪽으로 생산 라인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는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배터리 시장이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3원계 쪽, 그리고 중저가 LFP 쪽으로 양분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당장 완전히 모델을 바꿀 수는 없는데 엔트리 레벨대로, 엔트리 모델 쪽으로 LFP 배터리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양산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확실히 조금씩 배터리 기술적으로 바뀌는 듯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두 가지 시사점은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LFP 쪽으로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추월이 가능할까? 지금 전기차용 LFP 쪽으로는 우리 쪽에서는 완전한 양산으로 돌아선 쪽은 아직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 보셔야겠고요. 이를 통해서 전기차의 배중화로 이어질까? 가격 싸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캐즘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신기술을 통한 대중화가 가능할지 세 가지는 계속 보셔야겠고요. 전고체, LFP, 나트륨 이온. LFP와 나트륨 이온인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고 전고체는 독일 기업들 그리고 우리 현대차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술 검증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동장한 또 하나의 양극재에서 신기술 포스코 퓨처엠 우리 기업이 좀 해냈다고 하는데 중국의 LFP의 대항마로 LMR이죠. 어렵네요.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연내 양산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망간 쪽으로 이 구성을 많이 높여서 LFP보다 밀도는 높고 가격은 비슷하게 그래서 싸게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LMR 이쪽으로 채택이 이뤄질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렵네요. LFP,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지금 신기술 관련해서 좀 중소형 종목들 같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특히 LG엔솔, 삼성 SDI도 지금 LNF와 함께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일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탑 머티리얼이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등락률 제일 높네요. 16%의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 말고도 지금 LNF 같이 볼 수 있을까요? LNF가 소재단에서는 꽤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어제 KB증권에서 단기간에 한 20% 빠진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제시했다라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어요. 지금 소재단에서 제일 강하고요. LFP 배터리 쪽으로 기술 도입 그리고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술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인데요.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오늘도 프리마켓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IB 쪽에서요. 미국의 오랜 침체기를 거친 원전 산업이 이제 재도약의 시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할 준비를 갖췄다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자로 원자력 발전 용량 앞으로 크게 늘리는 것에 서명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서명한 이후에도 세론이 아니라 더 달려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뭔가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천한 종목은 카메코, 우라늄 농축 이와 관련된 채굴 기업이죠. 카메코와 G 버노바를 추천했고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와 비스트라 수혜 볼 건데 좀 비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등락률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25년 올해 들어서만 100% 급등했습니다. 덜간 쪽으로는 기회 있다고 보는 거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이어서 넘어가 보죠. 우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는 5월만 연간이네요. 연간으로 봤을 때 14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같이 비교해 보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PD님께서 등락률 같이 기입해 주셨는데 비교해 보시면서 덜간 쪽으로 기회가 있다면 중소형주는 여전히 사도 되는지 그러면 계속 달려가고 있는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쪽으로는 지금 챙겨야 될 때인지 팔 때는 언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 두산 에너빌리티가 2%, 현대건설이 4.8% 신고가 부근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고민해보죠. 다만 체코 쪽에서 원전 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다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서 세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 어제 장중에 보도를 통해 한번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 2시경에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오늘 시세 연속성이 궁금한데요. 전력 전선주입니다. 한국전력에서 2038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72조 원을 쏟아붓겠다. 와, 재원은 어떡할 건데? 라는 궁금증은 분명히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쪽으로 지금 AI와 관련돼서 전력 수급 변화에 대응하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한 세부 계획들이 여기에 담겼다고 하고요.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요 체계 개편 추진으로 이제 앞으로 전력망이 바뀐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대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와 함께 신고가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10거래일 만에 반락했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1% 빠지고 있는 부분은 다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어제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반면 올라온 종목들은요. 전력망 관련한 종목입니다. 어제 올라왔던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세명전기가 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5월 등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신고가까지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2월, 좀 더 가서는 작년 7월까지의 고점을 두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서 룸은 확실히 남아 있거든요. 기존에 주도주였던 조방변에서 이제는 조방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력망이 이제 손들고 우리도 있어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은 현재는 보합권이네요. 39만 2,500원. 아직은 신고가까지 룸이 50만 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LS일렉트릭도 HVDC, 초고압 직류송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대감이 큰 쪽입니다. LS마린솔루션, LS까지 움직임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하나증권에서 TP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지금 현존 최고 목표가가 새롭게 등장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따라가도 될까요? 하나증권에서 본 YG의 목표가 11만 원. 하나증권에서 본 SM의 목표가는 17만 원. 제가 종목 표시를 놓쳤습니다. YG, SM이에요. YG는 블랙핑크 매출 포함했을 때 이 기존보다 월드 투어 규모가 더 좋아졌고 이익이 더 좋아지게 되면서 이익이 기존보다 추정치를 더 높여서 잡아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30% 상향 조정한 것이 이번 목표가 상향 조정의 골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증권에서 본 SM의 관련해서는 지금 디어유 디어유가 지금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텐센트 뮤직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면서 SM 한알령 완화 시의 기대감은 더 커진다라고 봤습니다. 하이브 블록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려가 불식됐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YG는 11만 원 목표가 나왔는데 1.6%의 상승으로 신고가 출발 예상되고요. SM은 2% 상승으로 13만 2,700원에서 역시 신고가까지 보고 있는 움직임 17만 원 TP 기억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Q&A 자리 옮겨서 진행합니다. 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53분 장 출발까지 7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 출발로 미국장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2657, 731 분위기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분 좋게 출발. 이대로 박스권 상단 오늘도 돌파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잠깐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테슬라 좋았고요. 네. LFP 배터리가 어제 시간의 거래소 올랐고 조금 전에 프리마켓까지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할 재료인가요? 아니면 이제 셀사, 소재까지 좀 관심 가질까요? 일단 셀 기업들이 모두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워낙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테슬라에 대한 죄송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X가 굉장히 또 좋은 성과 발사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여기에 이제 확장에 대해서 2차 전지주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넥스트 거래소에서 움직였던 2차 전지주들이 가장 중요한 건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면 안 되고요. 장 후반, 장 막판까지 상승력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들어간다 했었을 때 만약 올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또 마음고생이 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가 주인공이야, 2차 전지는 주인공은 아니야, 조연이야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주 쪽에는 오늘 관심 가져야 돼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 세트랙 IE와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 우주항공 부품사 연결고리를 보면 HVM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기업에 저는 집중하는 우주항공 쪽은 괜찮지 않겠는가? 아니 왜 AP 위성이라든지 컨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등락률 굉장히 좋았는데 언급을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우주항공청 이슈보단 그래도 이제 스페이스X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HVM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원자력주 추천했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 많이 올랐어라는 내용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도 대대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언제쯤 팔아야 하는지, 그러면 이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면 어제도 종가상으로 올랐으니까 중소형주 계속 기회 있는지요? 저는 뭐 지금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나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없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탈원전 기조에서 갑자기 원전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 랠리가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BHI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좀 후속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게 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게 한신기계라던가 태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 대형주단에 있는 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적으로 대장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속 종목군들이 강한 수급을 보이면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한령은 여전히 기대감, 증권가의 호평, SM 또 신고가 출발 앞두고 있는데 텐센트 뮤직의 이대주주 등극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업사이드를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시게 되거든요. 이주원 부장님 어때요? 네. 사실 원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담감이 역시나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엔터주를 내가 안 갖고 있다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볼만한 거는 저는 하나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카카오. 카카오? 네,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는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의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복 상장 이슈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던 카카오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엔터를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M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이번 하이브의 블록들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중에 나인 퍼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핫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카카오 엔터가 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드라마가 만약에 흥행할 경우에는 이쪽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섰을 때 AI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카카오 가격 매력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참 손이 안 갔었는데 SM의 최대 주주로서 S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포인트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저렴한 가격에서 부담 없이 들어가기 좋다 기억해 주시도록 하죠. 시장 문 열리고 보다 자세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